안녕하세요.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행복한 꿀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종합오염 과실손해보장 품목 가운데 운주밀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론서 해설 8장에 실려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제 과수작물 보고 있는데요. 적과전 종합오염 방식이 있고요. 이건 별도 강좌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수확감소 보장 방식 과수가 있었습니다. 12가지 품목이 있었죠. 그리고 수확전 종합오염 과실손해보장 복분자 무화과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다루는 지금 보고 있는 품목은 과실손해보장으로 감귤, 온주밀감류, 오디, 두릅, 블루베리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온주밀감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감귤에 만감류하고 온주밀감 두 가지가 있는데 만감류에는 이제 시설재배, 천혜향, 레드향, 한라봉, 황금향이 해당되겠고요. 이것은 이제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노지 및 시설재배, 온주밀감, 우리가 보통 흔히 감귤이라고 하는 이 온주밀감이 과실손해보장 품목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온주밀감의 보장 개시는 계약 체기일 24시부터 시작되고요. 보장 종료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판매 개시연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특약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과실손해보장, 추가보장 특약이 있습니다. 이것은 보험기간이 보통약관과 동일합니다.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판매 개시연도 12월 20일까지입니다. 이때 판매 개시연도라고 하면 보험상품 판매 개시연도를 얘기합니다. 가끔 그 감귤 판매 연도를 얘기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보험상품 판매 개시연도 이듬해는 그 상품 판매 다음 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확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이 있는데 이것이 과거 동상의 과실손해보장에서 특약 이름이 변경됐습니다. 수확 개시 이후 동상의 보장으로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 보통약관이 끝나는 12월 21일 이어서 보통약관의 기간에 이어서 12월 21일에서 이듬해 2월 말일까지 사이에 동상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손해보장이 있는데요. 이것은 감귤, 만감류, 온주밀감 동일합니다. 계약 체기를 24시에서 4월 30일까지입니다. 이듬해 4월 30일인데요. 이게 5월에 가입하기 때문에 1년을 보장 단위로 해서 이듬해 4월 30일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자, 이 동상의 담보 조건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보통약관 12월 20일까지는 일반적인 자연재해 동상의 정의하고 똑같습니다. 서리 또는 기온 하강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얼어서 발생하는 피해, 이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상의 보장에서 보장하는 이제 담보 조건은 12월 21일에서 2월 말까지에 해당되고요. 제주도하고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 약간 다르게 그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장을 하는데 다만 제주도 지역은 영하 3도 이하로 6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해당되겠고요. 제주도 이외 지역은 0도씨 이하로 48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 보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 괄호 넣기로 나오기에 딱 좋겠네요. 자, 보험 가입 금액, 이거 이제 앞에서도 계속 나왔었는데요. 감귤의 경우에 이제 나무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죠. 그래서 과거에 한 주당 가입 가격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 이론서에는 가입 가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도 다른 품목하고 모두 동일하고요. 다만 감귤의 경우에 이제 방제시설 할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 가입 금액, 보험료는 OD편에서 다뤘으니 OD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험금하고 자기부담 비율 산정하는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다른 품목하고 똑같고요. 과실손해 감귤의 경우에는 이제 보상하는 손해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지급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서 산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 산식을 다시 정리를 해보면 결국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서 곱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피해율은 여기에 뭐 등급 내 피해율 더하기 피해가 실수 더하기 등급의 피해가 실수 곱하기 50% 이 값을 기준과 실수로 나누고 여기에 1-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해서 피해율을 구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이게 그 수확 전에 조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산식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이 감귤은 등급 내하고 등급 외로 구분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이 정도만 일단은 그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등급 외의 경우에는 이제 50%를 피해로 잡아준다. 이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실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이 피해율에서 10%를 그 피해율의 10%를 추가로 보장을 해주게 됩니다. 수확기 이후 동상해 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동상해로 인해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이제 지급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 보험금 계산식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손해보장 특약은 다른 품목하고 똑같으니까요.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부담 비율도 다른 품목하고 똑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생략을 하죠. 자, 보험료 환급 반환부터 해서 밑에 나오는 내용도 생략을 하고요. 이론서 해설을 보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귤은 기본적으로 이제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다른 품목에 모두 있는 피해 사실 확인 조사하고 미보상 비율을 빼면 수확 전에 사고가 있으면 수확 전 사고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확 전 사고 조사를 했으면 반드시 과실 손해 조사를 해야 됩니다. 또는 수확 전 사고가 없을 경우에 과실 손해 조사를 할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주품종 수확 시기에 하게 됩니다. 자, 수확 전 사고 조사입니다. 사고 발생 과수원인데요. 사고 접수 후 즉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수확 전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하고요. 그리고 표본 조사를 합니다. 감귤은 유일하게 과수 가운데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4주에서 8주까지 사이에서 그 표본주를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도 최소 3주 이상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확 전 사고 조사에서 조사하는 내용은 표본주의 그 수관 면적이라면 이제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끝에서 끝에까지 요걸 이제 수관 면적이라고 하게 되죠. 그래서 수관 면적 내에 피해 과실하고 정상 과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 과실은 이제 100% 피해 과실은 100% 피해를 본 착과 과실하고 떨어진 과실, 낙과 과실은 요걸 이제 100% 피해 과실로 봐주고요. 정상 과실은 그 나머지인데 그 병충해 과실이라든가 생리적 낙과 같이 보상하지 않는 재해로 인한 그 피해를 본 과실은 정상 과실로 보고요. 또는 부분적으로 착과 피해가 있는 과실, 이것도 이제 정상 과실로 보겠습니다. 착과 과실 가운데 100% 피해를 본 과실하고 낙과 과실, 요거를 이제 100%형 피해 과실로 보고 나머지는 모두 정상 과실로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피해율은 100%형 더하기 정상분의 100% 피해형 이렇게 간단하게 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확 전 사고 조사를 했으면 이제 반드시 과실 손해 조사를 해야 되는데요. 또는 수확 전에 사고가 없어도 이제 그러니까 사고 접수가 되면 과실 손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주품종 수확 시기, 수확을 할 때 그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조사하는 방법이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심사를 하고 마찬가지로 수확 전 사고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표본주를 선정합니다. 4주에서 8주 사이에서 선정을 하는데 이때도 필요한 경우 줄일 수 있으나 최소 2주 이상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어떤 조사를 하냐면 이 표본주에 이제 주지별로 아주지 1개에서 3개를 수확을 해서 이것을 정상, 등급 내, 등급 외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이걸 이제 주간이라고 하고요. 주간에서 이렇게 그 뻗어나온 가지들을 주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지에서 또 퍼진 가지들을 이제 아주지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아주지라고 하는데 주지별로 그 아주지 1개에서 3개를 선택을 해서 요거를 이제 모두 수확을 합니다. 주지별로 아주지 1개 내지 3개를 수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 과실하고 등급 내 과실, 등급 외 과실을 이제 구분해서 그 조사를 하게 됩니다. 등급의 등급 내는 그 크기만 가지고 선별을 합니다. 이론서에는 49mm 이상 71mm 미만을 등급 내라고 하고 그것을 벗어나면 즉 49mm 미만 또는 71mm 이상을 등급 외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온주 밀감의 경우에는 이제 등급 내 등급 외를 구분을 하고 이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율 산정하는 건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보통 약관에 따른 조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상의 과실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 이제 동상의 과실손해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자, 수확기 동상의 피해 과수원에 수확기 조사를 하게 되고요. 마찬가지로 보상하는 재해 여부를 이제 심사를 하고 가입 면적을 기준으로 표본주를 선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소 2주 이상을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주를 조사를 하는데 이때는 표본주의 동서남북 4가지의 기수확 과실수하고 그 다음에 착과 과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과 과실 수확 후에 착과 과실 모두 이제 수확을 해서 정상 80%형, 100%형 과실로 구분을 하는데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절반 조사도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기수학 과실 비율이 수학기 경과 비율보다 현저히 큰 경우에 그 차이에 해당하는 과실수는 정상 과실로 한다.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데요. 일단 이것은 이제 지금 수학기에 조사를 하는 거니까 무화과나 이제 복분자처럼 그 수학기에 경과 비율이 있습니다. 사고일자에 따라서 경과 비율에 따라서 수학기 경과 비율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그 기수학 과실 비율이 과다하게 굉장히 많이 수학을 했다 그러면 현저하게 크다 그러면 이제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것은 정상 과실로 분류를 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현저히가 얼마인지는 이론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의구심을 품지 마시고요. 이 감귤의 경우에는 이론서가 좀 불비한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따져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 논리적으로 따지지 마시고요. 머리만 아픕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거나 아니면 농금원에 대차게 항의를 해서 고치시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 피해율 구하는 내용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 내 등급 외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하는 이런 측정자가 있는데요. 이렇게 구멍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이제 직경 71mm 이상 또는 49mm 미만이면 등급 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큰 구멍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은 등급 외가 되고요. 이 작은 구멍을 빠져나가는 것은 역시 등급 외가 되겠습니다. 현재로 이제 이걸 큰 것을 이제 왕빵이라고 하고 작은 것을 꼬다마라고 한다네요. 자, 감귤 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 수학전 사고조사, 과실손해조사, 동상의 과실손해조사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수학전 사고조사는 이제 표본주 3주 이상을 조사를 해서 수관 면적 내에 정상과하고 100%형 피해과로 구분을 하는데 100%형은 100% 피해 착과 또는 떨어진 낙과 이것은 전부 100%형으로 하고 부분적인 착과 피해과라든지 보상하지 않는 손해과 병충해과 이런 것들은 정상과로 본다.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실손해조사에서는 이제 2주 이상을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주지별로 아주지 1개에서 3개 사이를 수학을 해가지고 정상, 등급 내, 등급 외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 30%형에서 50, 80, 100%형으로 구분을 하고 등급 외의 경우에는 그렇게 조사한 거에 50%만 반영을 한다. 일단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상의 과실손해는 이제 표본주 2주 이상의 동서남북 4가지를 수학을 해서 기수학 과실수하고 착과 과실의 그 정상 80%, 100%형으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을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실손해보험금은 그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서 산출을 하는데요. 손해액은 이게 보험 가입금액의 피해율을 곱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하고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을 곱해서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보험 가입금액으로 뽑아내면 인수분해하면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입니다. 이거 우리가 계속 봐온 내용이죠. 가피자, 소위 말하는 가피사 그 산식입니다. 자, 그 산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수학전 조사를 했으면 이제 수학전 과실 손해가 있겠고요. 수학전 과실 손해는 100%형하고 정상 과실로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이 과실수 합계는 100%형 피해 과실하고 정상 과실 합계고 그 분모에는 100%형 피해 과실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00%형 피해 과실수 나누기 100%형 피해 과실 더하기 정상 과실 그렇게 해서 여기에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해서 피해율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수학전 과실 손해를 여러 차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론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이 산식을 보면 최종 수학전 과실 손해에서 이전에 조사한 거하고 금차하고 합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추론해 보건데 결국은 다중 손해가 있을 경우에 수학전 과실 손해를 여러 번 조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그마 100%형 나누기 시그마 정상 더하기 100%형 이렇게 해서 구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미보상 비율까지 적용을 해서 최종 수학전 과실 피해율을 산정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과실손해조사, 즉 수학이 시작된 다음에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과실손해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경우에 이 수학전 과실손해 조사를 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조사를 한 경우, 하지 않은 경우 이 두 가지 경우에 피해율 산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일단 수학전 사고 조사가 없는 경우에는 좀 단순합니다. 이 피해율 조사가 없으니까요. 그대로 과실손해조사 피해율은 등급 내 피해 과실수하고 등급의 피해 과실수를 합산을 하는데 다만 등급 외는 50%만 인정을 해서 곱하기 50 해서 기준 과실수로 나누어서 여기에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해서 피해율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이 피해율은 과실손해 추가보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이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은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의 과실손해조사 피해율, 이 피해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10%를 곱해서 과실손해보장 추가보장 보험금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등급 내 피해 과실수는 우리가 뭐 익히 봐왔습니다만 30%형, 50, 80, 100%형의 각각의 가중치 0.3, 0.5, 0.8, 2를 곱해가지고 가중치를 곱해서 피해 과실수를 구하고요. 등급 외의 경우에는 이제 마찬가지로 구하는데, 그리고 이제 주의할 거는 감귤의 경우에 이제 30%형이 있습니다. 다른 품목의 경우에는 30%형이 없었는데, 감귤의 경우에는 이제 30%형이 있습니다. 요 등급 구분하는 것은 나중에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 과실수는 모든 표본주의 과실수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 등급 외, 등급 내, 등급 외 모두 합해서 등급 내외를 합한 것이 기준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수확전 사고조사가 있는 경우 이제 좀 복잡해지는데요. 이 피해율은 지금 보시는 이런 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론서 보면 뭐 이게 괄호가 뭐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고 도대체 이거 정리하는데 뭐 1박 2일 정도 걸릴 지경인데요. 자, 요거를 조금 더 좀 단순화해 보겠습니다. 자, 최종 수확전 과실 피해율, 수확전 과실 손해액, 최종 요 수확전 과실 피해율, 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L이라고 일단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수확전 과실 손해 미보상 비율은 요 스몰 m으로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과실 손해 조사의 피해율 가운데 요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을 P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과실 손해 조사 미보상 비율을 이제 라지 M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과실 손해 조사 수확전 사고 조사가 있는 경우에 피해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 하면 요 수확전 최종 수확전 과실 손해 피해율이 이 값이니까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을 해보면 여기에 미보상 비율하고 여기에 미보상 비율하고 곱하기 나누기니까 이렇게 상쇄가 되고요. 결국 남는 건 요 L만 남게 되겠죠. 예, L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써보면 요게 L이 되겠고요. 요게 그 밑에 산식 마찬가지로 1 마이너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값을 넣으면 이 미보상 비율이 상쇄돼 가지고 역시 L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1 마이너스 L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실손해 피해율 요 위에 거죠. 요 위에 값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마찬가지로 미보상 비율이 여기 상쇄됩니다. 상쇄돼 가지고 결국은 P만 남게 되죠. 그래서 여기 곱하기 P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곱하기 1 마이너스 맥시멈 M하고 M이 되죠. 수확전하고 과실손해 미보상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결국은 피해율 수확전 사고 조사가 있는 경우에 피해율은 이런 산식이 되겠습니다. L 요 부분이 L이 되죠. 더하기 1-L 곱하기 요 부분이 1-L이죠. 곱하기 요 부분이 P가 되죠. P 곱하기 1- 맥시멈 미보상 비율 가운데 큰 값 이렇게 되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수확전 피해율 미보상 비율 적용 전에 수확전 피해율 더하기 즉 이것은 이제 뭘 얘기하냐면요. 수확전 과실손해 피해율에다가 그 수확 개시 후에는 요게 이제 수확 개시 후가 되니까 수확 개시 후에는 이제 과실손해 피해율을 곱하고 그리고 이제 1- 미보상 비율 가운데 큰 값을 구해서 적용을 해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복잡해졌냐면 이 미보상 비율을 따로따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적용을 하려니까 이제 이중 적용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게 초창기부터 이것을 미보상 비율을 넣었다 뺐다 한 번 넣으니까 또 이런저런 문제가 생겨서 또 지적을 하면 그것을 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이것을 뭐 5년간 고친 끝에 나온 산식이 이거니까 더 이상 이의제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를 하시던가 포기를 하시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지경입니다. 참 감귤은 참 이게 문제가 많고 논리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간 잘 이해를 하시면 뭐 그 나름대로 또 논리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노력을 해서 이해를 해보시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입니다. 자,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빼서 산출을 하는데요. 손해액은 이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1- 기사고 피해율 곱하기 수확기 잔존 비율 곱하기 동상의 피해율 곱하기 1- 미보상 비율 뭐 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보면은요. 기사고 피해율은 미보상 비율 반영 전 주계약 피해율 또 나오네요. 더하기 이전 사고의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보상 비율 반영 전 주계약 피해율은 여기서 앞에 산식에서 이 미보상 비율 반영을 안 한 L 더하기 1-L 곱하기 P 이 값을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 명시적으로 이렇게 돼 있지는 않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잘 해석해 보면 이 값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상의 조사를 여러 번 했을 경우에는 이전 사고 동상의 과실 손해 피해율을 합산을 해서 누적해서 합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동상의 피해율은 동상의 피해과 실수 나누기 기준과 실수인데 동상의 피해과 실수는 단순합니다. 80%형이냐 100%형이냐 두 가지만 그 조사를 하게 되겠고요. 이 정의는 딱히 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180%형이 뭔지는 나와 있지를 않고요. 그러니까 뭐 시험에서도 이게 그 나올 가능성은 없습니다. 이 논란이 될 문제를 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준과 실수는 정상과 실수 더하기 동상의 피해과 실수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은 이 절대값을 씌워서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주계약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과 0 가운데 작은 값을 선택을 해서 여기에 이제 절대값을 씌워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 하면 예를 들어서 주계약 피해율 그 앞에서 살펴본 이 주계약 피해율입니다. 주계약 피해율이 예를 들어서 피해가 없었다 그러면 피해율이 0이겠죠.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이 20%였다 그러면 이제 20%가 될 겁니다. 그럼 이거하고 0 가운데 작은 값이니까 이게 이제 마이너스 20%가 되죠. 이거에 절대값을 씌우니까 결국은 20%가 됩니다. 즉 주계약 피해가 없었다 그러면 동상의 피해만 있었다 그러면 자기부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을 해라. 20%를 적용해라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25% 주계약 비율이 25%였다 그러면 25% 마이너스 20% 요게 이제 5%가 되겠죠. 이거하고 0하고 사이에 작은 거니까 이건 이제 0이 됩니다. 즉 0% 즉 자기부담 비율을 적용하지 마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25% 주계약 피해율에서 보험금이 발생이 됐으면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에서는 자기부담금을 빼지 마라. 앞에서 뺐으니까 이런 뜻이 되고요. 만약에 그 중간에 10%였다. 그러면 10% 마이너스 20%는 마이너스 10%가 되겠죠. 여기에 절대값을 씌우니까 10%가 될 겁니다. 즉 앞에서 주계약 피해율이 10%니까 자기부담 비율을 미치지 못했으니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더라도 앞에서 자기부담 비율 10%를 적용을 한 걸로 치고 그 차이인 10%만 자기부담 비율로 동상의 과실손해에서는 적용을 해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얘기하면 앞에서 자기부담금 적용을 한 게 있으면 그만큼은 빼고 적용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잘 안 되시면 여러 번 한번 돌려서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은 보험금은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요. 이때 이제 수학기 잔존 비율이 여기 적용이 있었죠. 요 수학기 잔존 비율은 OD에서도 이제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사고 발생 일자별로 12월부터 2월 사이에 동상이가 12월에서 2월 사이에 발생한 거에 대해서 보장을 하니까요. 그 사이에 사고 발생 일자에 따라서 이게 몇 퍼센트 정도 수확을 했고 몇 퍼센트 남아 있어야 되는가 하는 이제 그런 비율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수확기 잔존 비율을 곱해서 그 손해액을 산정을 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수확기 잔존 비율은 이제 2023년 약관 개정으로 만감류가 수확감소 보장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온주밀감만 적용하게 되었고요. 그 값도 이 표에 보시는 것처럼 약간씩 변경됐습니다. 기출문제 보기 전에 이제 지금 이론서에서 이제 8장의 내용입니다. 그 보험료 산식 가운데 그 방제시설 할인율이 있었죠. 그래서 감귤의 경우에 방풍망, 그다음에 방충망, 방조망, 방상팬, 서리방정 미세 살수장치, 그다음에 이제 타이백 설치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5%에서 뭐 15%, 20%까지 방제시설 할인율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제 그 타이백 멀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타이백 멀칭은 이런 그 건축 자재에 쓰이는 타이백이라는 그 듀퐁에서 만든 이런 그 방습지가 있습니다. 이런 방습지를 이 바닥에 깔아가지고 재배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비가 와도 투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수분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물을 주게 되는데 관수를 별도로 하긴 하지만 이 수분 스트레스를 줘서 당도를 높이고 또 이게 타이백에 빛이 반사돼 가지고 이 감귤이 골고루 잘 익도록 하는 이런 재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이백을 멀칭하면 이렇게 방제시설 할인율을 적용을 해주게 됩니다. 손해평가사 엑스파일 카페에 이 방제시설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니까 여기 한번 카페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표는
과실 분류에 따른 피해 인정계수 표인데요. 감귤의 경우에 적용되는 피해 인정계수 표입니다. 자, 정상 과실, 등급 내, 등급 외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등급 외는 여기 보면 직경 71mm 이상, 그 다음에 49mm 미만인 경우에 등급 외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제주도 감귤 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서 크기만으로 이렇게 구별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등급 내하고 등급 외하고 이 퍼센트형에 따른 정의가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0%형 등급 내는 과육은 피해가 없고 과피 전체 표면 면적이 10% 이상 30% 미만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30%형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등급의 피해 과실에 보면 30%형이 무패 과실 또는 과피 과육 피해가 없는 경우에 이제 30%, 그러니까 등급 외는 무조건 30%부터 시작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기 기출인데요. 감귤 품목과 관련해서 가로안에 들어갈 내용을 쓰시오. 자, 감귤에 이제 이 보험 기간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바뀐 걸로 하면 계약 체결일 24시에서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단 판매 개시 연도 12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상해의 경우 이제 동상해 과실 손해 보장 특약에서 이름이 수확기 이후 동상해 보장으로 바뀌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기는 이제 판매 개시 연도 12월 21일부터고요. 12월 21일부터 해가지고 이듬해 2월 말일까지로 보험 기간이 설정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무손해보장은 계약 시기를 24시에서 4월 30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5월 달에 가입하기 때문에 1년 단위로 나무손해보장은 그렇게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월 30일, 계약 시기를 24시에서 4월 30일이 되겠습니다. 자, 7회 기출 문제입니다. 이 7회 기출 문제 문제 오류, 출제 오류로 인해서 이게 이제 13점을 만점을 준 그런 문제입니다. 일단 그 온주밀감이라는 얘기가 빠져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를 할 때 등급 내, 등급 외, 그 다음에 정상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론서에 2021년 업무방법서에 등급 내에 이게 정상을 포함시키는 걸로 이렇게 기술이 돼 있었고, 2022년 이론서에서는 정상, 등급 외, 등급 내 이렇게 그 구분하는 걸로 그렇게 기술이 돼 있었는데, 하여튼 출제하는 사람이 이걸 등급 내에 정상 몇 개, 등급 외에 정상 몇 개 이렇게 그 출제를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물음 1, 2를 모두 정답을 했는데요. 일단 이것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그 온주밀감이다, 그 다음에 정상 과실수를 분류를 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등급 내 피해 과실수는 이 30, 50, 80, 100%형 가중치를 둬서 구하게 되죠. 그래서 30%형이 지금 80개니까 80% 곱하기 0.3 더하기 50%형 120 곱하기 0.5 더하기 120 곱하기 0.8 더하기 100%형 60개 이렇게 해서 가중치를 둬서 구해보면 240개가 나옵니다. 240개가 나오고요. 등급 외 가실수 역시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 구해보면 110개 곱하기 0.3 더하기 130개 곱하기 0.5 더하기 90개 곱하기 0.8 더하기 140개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자, 310개가 등급 외 과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준 과실수는 이걸 모두 합한 거가 되니까요. 1050개 더하기 이걸 전부 합하죠. 이게 80에서부터 60개까지 그 다음 밑에 것도 다 합해서 하면 자, 2000개가 되겠습니다. 2000개를 조사를 했네요. 그러면 이제 피해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피해율은 등급 내 과실수 더하기 등급의 피해 과실수는 이제 50%만 인정을 해주는 거죠. 이걸 기준 과실수로 나누고 미보상 비율을 적용하는 거니까 등급 내 240개, 등급 외 310개 곱하기 50%, 이것을 전체 기준 과실수 2000개로 나눠야 되겠죠. 2000개로 나누고 여기 지금 미보상 비율은 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보상 비율은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해보면 0.1975, 즉 19.75%가 되겠습니다. 그럼 보험금 그대로 구할 수 있겠죠. 보험 가입 금액 2,500만원 곱하기 피해율 19.75% 나누기 자기부담 비율 10%,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2,437,5001 243만 7,500원이 지급보험금이 되겠습니다. 비교적 아주 기본적인 문제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조사 방법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표본주 선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최소 줄일 수 있으나 최소 2주 이상이었죠. 2주 이상. 3주 이상은 수확 전에 이제 3주 이상이었고 수확 개시 후에 과실손해조사나 동상에는 2주 이상을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표본주를 조사하는데 주지별 아주지 1개에서 3개를 수확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됐었죠. 그래서
1개에서 3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회 기출문제입니다. 우리가 감귤 굉장히 복잡하게 봤는데요. 그 시험 문제 나오는 건 가장 기본적인 문제만 나옵니다. 그래서 너무 쟁점이 되거나 어려운 거를 보시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개념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건 1이 이제 5년생 온주 밀감이고요.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에 자기 부담 비율 20%. 그 다음에 특별약관에 수학기 전 동상의 모장 특이하게 가입을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개정된 약관에 맞춰서 약간 좀 날짜라든지 이런 걸 좀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실손해조사하고 동상의 과실손해조사를 두 가지를 했고요. 자, 과실손해를 보자면 사고일자가 11월 15일, 그러니까 보험기간 내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표본조 두 줄 선정해서 표본조사를 한 결과 등급 내 피해 과실수 30개, 등급의 24개, 기준 과실수 280개, 미보상 비율 20% 이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해율과 손해액을 구해서 자기부담금까지 해서 보험금을 산정을 해야 되겠죠. 자, 피해율은 등급 내 피해 과실수와 등급의 피해 과실수의 50%를 기준 과실수로 나누고 미보상 비율을 적용을 해서 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구해보면 등급 내 피해 과실수 30개, 그 다음에 등급 외 피해 과실수 24개 곱하기 이건 50%니까 0.5를 곱해주고요. 요거를 나누기 기준 과실수가 지금 280개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 미보상 비율 20% 이렇게 적용해서 계산을 해보면 0.12, 즉 12%가 되겠습니다. 자, 손해 구할 수 있죠. 보험 가입 금액의 피해율을 곱하는 거니까요.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곱하기 피해율 12% 하니까 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자기부담 비율이니까요.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 20%였죠. 그렇게 하면 이제 200만 원이 되겠네요. 자, 그런데 지금 손해액이 자기부담 비율보다도 작지요. 자, 그런 경우에는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지급보험금은 0이 되겠습니다. 자, 동상의 과실손해보험금을 볼까요? 지금 사고일자가 12월 26일입니다. 보장기간이 12월 21일부터니까요. 동상해로 확인됐고 표본조 두 줄 선정해서 표본 조사를 해보니 기수학 86개, 정상과실 100개, 그 다음에 80%형 50개, 100%형 50개, 그 다음에 수학기 잔존 비율이 이렇게 제시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 10%. 자, 동상해 과실손해보험금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동상해 피해율은 80%형은 0.8, 100%형은 1의 가중치를 두고 이걸 기준과실수로 나눠서 동상해 피해율을 구하니까요. 80%형 50개 곱하기 0.8 더하기 100%형 50개 곱하기 1. 이것을 기준과실수, 정상과실 100개, 그 다음에 80%형 50개, 100%형 50개 이렇게 되니까요. 구해보면 0.45, 45%가 되겠습니다. 자, 수학기 잔존 비율은 산식이 주어졌으니까요. 그대로 넣으면 되겠죠. 100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1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가 지금 12월 26일이니까 26을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구해보면 36%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손해액은 보험 가입 금액의 1- 기사고 피해율, 여기에 수학기 잔존 비율과 동상의 피해율, 그 다음에 미보상 비율까지 적용을 해서 구하게 되니까요. 이때 이제 기사고 피해율은 미보상 비율 반영 전 주계약 피해율과 이전 사고의 동상의 과실손해 피해율, 이걸 더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주계약 피해율, 여기 지금 주계약 피해율이 12%로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미보상 비율 적용 전후로 돌리고, 그 다음에 동상의 과실 피해율이 여러 번 났을 경우 이전 피해율이 있으면 그것을 더해서 합산을 해서 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고 피해율은 이제 그렇게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해보죠.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1,000만 원 곱하기 1 - 기사고 피해율이 지금 12%죠. 12%를 미보상 비율 전후로 돌려야 되니까 1 - 미보상 비율로 나눠줘야 됩니다. 여기에 수학기 잔존 비율 지금 36%로 계산됐죠. 그리고 동상의 피해율 위에서 45%로 구했죠. 45%. 곱하기 1 - 미보상 비율 지금 10%니까요. 이렇게 해서 구해보면 1,239300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부담금을 구해야 되는데요. 자기부담금은 보험 가입 금액의 주계약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뺀 값과 0 가운데 최소값의 보험 가입금을 곱해서 이걸 절대값을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계산을 해보면 절대값 보험 가입 금액 1,000만 원 곱하기 최소값 주계약 피해율이 지금 12%죠. 12%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20%. 이 값과 0 가운데 지금 작은 값을 취하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절대값을 취하니까 구해보면 12-20은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8과 0 가운데 작은 값은 마이너스 8이니까 결국 1,000만 원의 8%가 됩니다. 그러면 80만 원이 되겠죠. 마이너스 80만 원인데 절대값을 취하니까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자기 부담 비율이 20%지만 지금 그 주계약에서 12%를 주계약의 피해가 12% 났으니까 비록 보험금 산정은 안 됐지만 이제 12%만큼은 자기 부담 비율에서 빼준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는 어쨌든 과실손해보험금이든 동상의 보험금이든 20%를 전부 부담을 하되 그 앞전에서 부담한 자기 부담 비율이 있으면 그만큼은 빼주고 적용을 해라, 이제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실손해보험금 구할 수 있겠죠? 손해계에서 자기 부담금을 빼니까요. 1,239,3001원에서 80만 원을 빼면 439,3001원, 439,300원이 최종 보험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때 개정된 최근 이론서에 의하면 수학기 잔존 비율이 100-37 마이너스 0.9 곱하기 사고 발생 일자로 변경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학기 잔존 비율이 개정 최근 이론서에 따르면 100-37 마이너스 0.9 곱하기 26 하니까 39.6%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36%가 아니라 39.6%로 바꿔서 계산을 해보면 손해액은 1,363,230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과실손해보험금은 1,363,230에서 80만 원을 빼니까 563,230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실손해보장 온주밀감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손해평가사 엑스플레인 행복한 꿀벌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